분기별결을 풀어보는 점재표 분석.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소형 프린터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A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릭하는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A루트는 소형 프린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2년 4월에 세오테크라는 회사로 설립이 됩니다. 현재 주 사업 이외의 다른 분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사는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포르투나 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가 10.21%의 아주 작은 지분으로 현재 대주주로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오테크라고 나중에 회사 이름을 바꾼 세오테크가 또 있고요. 그리고 MJI, 그리고 A루트 USA, 미국의 소형 프린트 판매를 하기 위한 법인이고요. 그리고 지오닉스, 그리고 또 다른 사무투자조합, 그리고 최근에 설립된 A루트 에너지, A루트 개발, 이렇게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대주주가 포르투나 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대주주는 KNT 파트너스가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KNT 파트너스는 김가포, 김영준, 최영숙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지분을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을 보면 전병훈 대표 등 이 지분을 SMV1호 조합과 SMV2호 조합에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이스테판 1호 투자조합으로 또 최대주주가 바뀌고, 그리고 포르투나 제1호 사무투자 합자회사로 또 최대주주가 바뀌는데, 비슷한 투자조합 회사들로 최대주주가 조금씩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0% 전후의 아주 작은 지분으로 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라벨 프린터 등을 현재 원래 주력으로 하던 회사이고요. 이 국내 경쟁업체로는 앱손과 그리고 빅솔론, 코스닥 상장 회사인데, 공교롭게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빅솔론에 대한 분석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용 태블릿 PC를 수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제품을 현재 수입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샤오미 청소기, TV,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샤오미의 제품을 수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MJI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카지노 호텔에 짓던 사업인데 이것을 인수를 했었고요. 이게 1988년부터 제주도 에어월업의 흉물처럼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을 다시 개발을 해보려 했으나 실패를 해서 돈만 날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현재 거쳐서 청산 과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닉스라고 중전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 UPS와 그리고 저압 배전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정도에 주가가 폭등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더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그것보다 더 떨어진 현재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부분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니 프린터 부분이 원래 하던 사업이고, 이게 59.1% 정도의 현재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전기기 사업, 지오닉스가 하는 중전기기 사업이 15.4%, 그리고 기타 부분 금융 수익, 부동산 임대, 그리고 마스크까지 손을 댔었고요. 예전에 또 여행업까지 또 진출을 했다가 또 철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화 투자 이런 것도 하다가 현재 조금의 매출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파 부분 이런 것들이 유통 부분이 25.5%인데, 이것이 샤오미의 제품을 현재 수입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외제 브랜드도 조금 수입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51.3%, 그리고 내수 비중이 48.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세오테크를 원래 인수를 해서 상당히 회사가 안 좋은 상황으로 현재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인수한 지오닉스를 한번 살펴보면, 2019년에 인수를 할 때 2018년에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 자산 총계가 120억 정도였고, 자본 총계가 한 76억 정도 이런 회사였고, 매출액이 199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2억 정도 나던 회사였는데, 현재 반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오닉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본이 22억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매출이 반기 매출이 32억 정도, 그리고 반기 순손익이 한 7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가 좋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투자조합들이 단물만 다 빼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10년 동안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2015년 말에 회사가 대주주가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세오테크라는 어느 정도 견실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던 회사가 대주주가 바뀌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보시면 영업이익단에서부터 회사가 흑자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운영이 됩니다. 매출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편입이 되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큰 폭의 적자가 나게 되는데, 이것은 마제스타, 현재 상장 폐지가 된 코스닥의 마제스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세미콘라이트, 현재 SL바이오닉스인데요. 이 회사와 같이 인수를 하는 용역 수수료를 지급을 한 것이 215억이 나갔기 때문에 이분이 크게 적자가 났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잘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YOY로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보셨겠지만 여러가지 연결 자회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런 과정들이 거쳤고, 그리고 계절성이 특별히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감률과 그리고 영업이익 증감률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은 대부분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크게 의미가 없이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NPM, ROE, ROA 등인데요. 자, 회사가 2015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수익성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크게 변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순이익률이 많이 눈에 띄실 텐데요. 큰 폭의 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관계기업 지분법 손익, 그리고 사채 상환 손실, 그리고 재고자산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 그리고 대여금 손상차손,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손상차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제스타 관련된 용역비 지급 215억, 그리고 이번 1, 2분기 합계 순손익이 마이너스 175억으로 거의 매출액만큼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GPM보다 판관 비율이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만큼 순손실이 나기 때문에 ROE도 마이너스 30%, 40%를 쉽게 기록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ROE 두폭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손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ROE에 어떤 지표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ROE가 큰 폭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 순이익률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총자산회전율도 예전에 79%까지 갔던 것이 27%까지 뚝 떨어져서 이 부분이 또 ROE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계속 적자가 봤지만 유상증자라든지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어느 정도 부채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감자등을 했기 때문에 예전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때 상장 폐지를 위한 거래정지까지 진행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자, 이 그래프도 2015년과 2016년 그 전후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 회사가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유상증자를 크게 하고 그리고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을 해서 회사의 자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해마다 큰 폭의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회사의 자본이 유지되느냐, 여기 반기보고서에 가져온 자본을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5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을 해서 이 부분이 계속 자본을 유지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계속 손실이 쌓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R, 그리고 PFCR입니다. 사실상 모든 지표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감자 등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PBR이 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회사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PR이라든가 PFCR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입니다. 회사가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등으로 분식 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또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수는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샤오미 상품이 현재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건설 사업을 하려고 건설 용지가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는 회사의 워낙 매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정도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회사가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표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분기별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항상 보셔야 될 게 영업 현금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워낙 아래 위가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회사가 2015년 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영업 현금 흐름이 좀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는 큰 폭으로 한 번씩 매출 채권 등을 걷어들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좀 플러스 났다가 그 이외에는 거의 플러스가 나는 적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에서 보셨겠지만 회사가 큰 폭의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있고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고, 그리고 사모 시비, 그러니까 개인이나 투자조합의 사모 전환 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이것으로 자본을 충당하라고 돈을 충당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기본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나 사모 전환 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가치가 많이 계속 희석이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나 사모 시비 등을 발행을 해서 들어온 돈으로 계속 여러가지 자회사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한 번씩 주가가 튀어오르면서 이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차익을 보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한 번씩 전개가 됩니다. 아마 이번 7월에 큰 폭의 주가가 오른 것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다시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의 일환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은 이익이나 회사의 성장성 이런 것보다는 전환사채의 발행, 그리고 그것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팔기 위한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현금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보면 더욱 뚜렷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전과 후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2016년 이후에는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사모시비 등을 발행을 하고요. 그것을 또 다른 데 투자를 했으나 이 투자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사모시비를 받은 개인이나 투자조합이 주가가 떨어질 때 저가로 전환가액을 조정을 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아먹는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는 회사입니다. 자, 9월 23일 기준 희석 주식 포함 1,558억의 현재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전환사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익 이런 것보다는 회사가 여러가지 이슈를 일으켜서 여러 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또 주식을 팔고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이 있는 회사이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A루트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루트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